이런 뭐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말들 중에 하나 더 얘기를 좀 하면 네. 그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에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가 최대의 피해자 그리고 이재명이 최대의 수혜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스텝이 지금 꼬여 있다. 뭐 완전 망했다라는 얘기까지 하는 모 인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천하람 씨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천하람 씨가 천하람 의원이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천하람 의원과 친분이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기도 좀 민망하기는 한데 그래도 뭐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천하람 의원은 뭐 지금 이준석 그 대표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준석 그 최측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자죠 뭐. 그리고 뭐 그렇죠. 우리가 뭐 다 잘 안 돼야지 자기 당의 어떤 지지도가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닌가 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감안하고 들어야 될 것이고 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러운 구속 취소 인용 조치로 그 석방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므로 해서 사실은 국민의힘이 큰 타격을 받았다. 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거는 맞는 포인트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그 교도 구치소에 들어가 있다, 서울 구치소에 들어가 있다라는 그 사실은 저도 마음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아니 대통령을 꼭 구속시켜야 되느냐, 그냥 불구속 상태에서 탄핵 심판 끝나면 빨리 탄핵 심판해서 그 결과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재판을 하든가 하면 되는 거지 꼭 구속시켜야 되느냐라고 주장을 했었고, 그랬죠. 네. 그다음에 그 우리 공수처가 그 민주당이 공수처를 압박을 하고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자기가 다 가져가겠다고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가져간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수사도 못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날짜 계산도 잘못해서 그러니까요. 이런 사태를 다 만들어내는 게 공수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수처는 반드시 해체돼야 될 그런 조직인데 국민들도 이제는 원하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기는 합니다. 네. 근데 뭐 그거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구속돼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동정심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나오면서 막 이렇게 주먹을 쥐고 행진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 중도층 뭐 이런 쪽에서는 저거는 좀 심한 거 아니야. 이건 먼저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뭐 그 법원에 난입한 사람들을 빨리 뭐 예를 들면 동정하는 네. 그 사람들이 빨리 나오기를 바란다는 이런 발언 같은 것들은 아니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의 수호자여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나라는 우려 또 있고 실망도 있었고. 실망 네. 그리고 또 공포심 그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무슨 짓 할 줄 어떻게 알아. 비상계엄도 하신 분인데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 이 동정심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희석화되고 뭐랄까 좀 다운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네. 단지 이제 막 열광하시는 분들은 자통당 계열에 그러니까 한참 오른쪽으로 가 계신 분들. 그러니까 일부 극소수의 지지자분들만 사실 환호하고 아니 극소수도 있고.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도 적지 않은 인원인 건 맞는데 근데 그분들은 막 환호하고 좋아하시지만 그것이 객관적이거나 논리적으로 그게 그렇게 꼭 환영할 만한 일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게 사실인데. 네.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얘기가 오가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잠룡들이라고 얘기하는 여권의 이제 대권 주자들은 뭔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뭔가 행보에 좀 브레이크가 걸렸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사실이죠. 그것도 사실이다. 그것도 네. 사실이죠. 왜냐하면 당장 나왔는데 우리 당의 1호 당원이잖아요. 1호 당원이기 때문에 이분이 나와서 어떤 교도소 구치소에 가 있었던 것 자체가 사실은 별로 우리가 뭐 박수 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끄러운 일이기도 부끄러운 하고 일이죠. 그리고 공수처의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뭐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이 돌아왔으니 그걸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러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완전 망했다, 가장 뭐 망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 있으니까 이 사람 부르고 저 사람은 안 부르고 이 사람은 부르고 하는 식의 네, 뭔가 좀 권한 같은 걸 행사하면서 국민의힘의 뭔가 그
여러 주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거나 힘을 빼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별 의미가 없는 얘기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대통령한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마치 무슨 뭐 이렇게 이게 세례받듯이 기름 세례받듯이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그분 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만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베너핏은 아닐 것이다. 그 상당한 부분에 부담이 있어요. 예를 들면 따로 김문수 장관이 찾아갔다. 네. 일단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 정무에 관여하는 것들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할 수가 없는 건데 네. 거기서 만약에 불러서 뭐 같이 밥을 먹으면서 우리 밥은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밥을 먹었는데 무슨 얘기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네. 근데 그 모습이 굉장히 대통령이 저 사람 지지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지면 과연 그게 그분한테 도움이 될까? 예를 들면 그 누가 됐든 뭐 심지어는 뭐 누구는 결국은 원희룡 그 전 장관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아 윤석열 대통령은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있잖아요, 그죠? 네. 윤석열이 미는 건 뭐 원희룡이야. 뭐 그렇지, 픽은 원희룡이야. 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장성철 소장이 뭐 어디 가서 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다고요. 네. 그분이 뭐 얘기 많이 하시는데 뭐 다 맞는 얘기는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불러서 같이 밥을 먹는다. 뭐 밥을 먹고 나서 대표 출마를 하시긴 했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랬죠. 대표 경선에 나왔어요. 네. 네. 근데 이번에도 뭐 그렇게 한다. 혹은 뭐 윤상현 의원 아니면은 오세훈 시장 아니면 홍준표 시장 이런 분들이 가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그 제례를 받듯이 축복을 받는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본인한테는 엄청난 마이너스일 겁니다. 그렇다. 천하람 의원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알현하는 기회를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알현하는 기회를 준다. 그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않는다. 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망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왜 망해요? 아니 망한 거는 당에서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쫓겨났는데 그거보다 얼마나 더 망합니까? 그게 뭐 망한 거죠. 그거는. 그래 망한 것 글쎄 망한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저는 그게 의를 행했다라고 봅니다. 저 개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어떤 경우에도 OECD 국가에서 우리 같은 나라에서 비상계엄이다 이거는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그걸 하셨어도 네.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맞서 싸워야 된다고 하고 저는 분명히 그것이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 심판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나오는 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엔 다음 주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다음 주에 나오면 글쎄 그 결과가 뭐 기각이 된다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고 헌법재판소에 뭐 이런 거라든가 무슨 재판이라든가 이게 다 문제가 안 되고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로 돌아가고 네. 그러면 정말 웃긴 게 거기에 관여됐던 경찰이나 검찰이나 그 군이라든가 그분은 다 구속돼 있는데요. 다 구속돼 있는데 네. 뭐 이분들은 또 다 내보내줘야겠죠.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네. 이런 정말로 비상계엄만큼이나 초현실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되기는 정말 쉽지 않다고 보고요. 네. 그러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인데 그렇게 되면 완전히 판이 다른 판으로 넘어갈 것이다. 완전히 새 판이네요. 정말. 어저께 네. 저녁에 제가 어느 행사장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어요. 그래요? 네, 다른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했더니 저한테 어떻게 잘 돼가? 그러면서 탄핵 심판 끝나고 나면 판이 완전히 바뀌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여전히. 네, 그분은 뭐 여전히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는 우리 한 대표님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뭐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도 이제 어찌 됐든 그 정치판에 대한 어떤 그 수읽기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입신의 경지에 도달한 분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왜 킹메이커라고 얘기하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들로 저도 거기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네. 아마 많은 것들이 이렇게 좀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에 굉장히 큰 일들이 더 벌어질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원희룡을 그러니까 뭐 픽했다 뭐 이런 얘기 많지만 전당대회 때 사실은 뭐 그걸 우리가 한번 봤잖아요.
네, 뭐 원희룡의 뒤에 누가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3%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한동훈 대표의 그 모습을 저희가 봤기 때문에 그렇게 뭐 여러분들도 신경 많이 쓰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아니 듭니다. 지금 63%는 전혀 안 되고 네. 워낙 그 가짜 뉴스에 도배를 해서 그 어저께 저희도 얘기했었지만 만물 한동훈설이잖아요. 아, 그렇죠. 요즘 만물 한동훈설이 모든 건 다 한동훈이 잘못한 거다. 네. 다 한동훈 때문이고 기승전 비상계엄도 한동훈 때문이고 공수처 오동훈이 임명된 것도 한동훈 때문이고 심지어는 뭐 이철규 씨 아들 며느리의 마약 문제도 그 배후에는 무슨 한동훈이 있는 거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 황당했어요. 네, 네.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데 그런 것들에 세뇌가 돼서 그런 것들에 속아 넘어가서 아직도 맞아. 한동훈은 배신자야. 한동훈은 피해자거든요. 근데 한동훈은 배신자야라고 떠들어대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럼 저는 그런 분들 얘기 들으면 저분들께서는 하긴 어쩔 수 없죠. 전 세계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분들이 아직도 한 20%는 된다고 하니까 네. 뭐라고 한들 뭘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마 나머지 대부분의 분들은 좀 바뀔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